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은 겁니다. 진통이 있었던 만큼 양측은 단일화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지만 그동안 나온 두 당의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민 3,2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4개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들 조사에선 모두 오 후보가 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후보는 우선 경쟁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여론조사까지의 과정에서 두 당 사이의 신경전이 거칠었던 만큼 결과 발표 이후 단일화 효과가 사라질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겁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와 논의했던 서울시 공동경영 등의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안 후보와 만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 후보의 면담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곧바로 결과를 인정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또 오 후보가 요청할 경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내걸었던 두 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범야권 대통합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뉴스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때 정해놓은 재건축 35층 규제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놓고는 공격과 방어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시장이 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5층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 저는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된다. 남산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35층을 해제해줘도 박원순 전 시장이 정해놓은 한강변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LH 투기 의혹 악재로 인한 선거 초반 지지율 열세를 부동산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덕적 검증의 방어와 공격, 양쪽 모두에서도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선 남편의 일본집 소유를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중기벤처부 장관 청문회 때 이미 밝힌 내용을 알면서도 의혹으로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난달 이 집을 처분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여전히 등기가 박 후보 남편 소유란 지적도 나온 상황. 이에 대해 박 후보 캠프 측은 잔금 처리가 남았다고 추가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 박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선 내곡동 처갓당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모르고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환경부가 이 지역 개발에 부정적이었다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의 지인을 찾아 투표를 하게 해달라며 지인 찾기 센터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선거 초반 지지율 열세를 조직력으로 만회하겠다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후 변수들을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울지입니다. 네, 저는 일단 적극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패했었는데요. 그때 모습인데 안 대표는 그 전 대선 그리고 이번 단일화까지 계속 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철수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만약 이번에 물러나 앉게 된다면
완전히 지나간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적극 도우면서 보수야당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실제 대선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오늘 안 대표는 승복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치, 안철수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치라는 말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계속 전진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른바 삼지대에 있던 안철수 대표는 보수야당과 이제 합당하게 되면 보수야당으로 오게 됩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만약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꺾이게 되면 대기하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를 노릴 수도 있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뒤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가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선대위원장은 맞겠지만 안 대표를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중요한 어떤 다른 자리를 맡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선거로 중도 성향의 안철수 대표의 위치는 오세훈 후보로 대체됐다. 사실상 정치적인 입지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을 보죠. 지금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네, 투표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이 보궐선거인데요. 당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나왔었죠. 다른 선거보다 확실히 지방선거로만 비교를 한 건데 확실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실시하는 데다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지지자들이 최대한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현재 벌어진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직 총동원령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등 지지층을 노린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봤듯이 지지층을 향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낼수록 오히려 중도층은 멀어지는 결집의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일단 중도층보다는 실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지지층에 좀 더 핵심을 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경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측이 그동안 아름다운 단일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 두 후보가 함께 기자회견을 할 것 같았는데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제가 감사 인사 드리는 기자회견을 할 때 안철수 후보께서는 댁에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못했고요. 또 오후 2시쯤에 안철수 후보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함께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혼자 입장을 좀 발표하시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만큼은 그런 뜻을 존중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게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동안 오 후보님의 말씀을 보면 개혁 보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한 범야권 대통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향점도 좀 다른 걸로 보이는데 태극기 세력까지 포함한 통합론에 찬성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는 우리 야권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여론조사는 조금 차이가 나고 벌어졌지만 실제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 쪽은 조직선거를 하겠다고 이른바 백병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의회나 구의회도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각종 시민단체들도 가능하면 전부 동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무슨 연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도 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도 아마 다 선거에 동참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단일화 협상에서는 당선이 되면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더욱이 1년 남짓 되는 임기 안에 그런 실험적인 시정을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더 짧고 굵게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런 것도 다 연립 정부 하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저희 두 후보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배석자 없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꼭 실천해내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시 연립정부는 큰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끼리 약속을 했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당대당 통합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대당 통합 문제는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실화시켜 나아갈 사안이기 때문에 당의 의사도 절대적으로 존중이 돼야 하지만 서울시의 공동 운영에 대해서는 양 후보 간에 합의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내곡동 땅의 특혜 의혹, 셀프 특혜 의혹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안철수 후보까지 오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 내 차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의혹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 혹은 근거가 더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민주당 쪽에서 박영선 후보가 주장을 하시는데요.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급히 서둘러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해명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테고요. 사실은 야당이 서러운 게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임명해놓고 나간 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서류를 입수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아주 어렵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 국책사업,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 주택, 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심의 의결된 서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서류에 의하면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 하의 국토부에서 서울시의 SH공사와 주고받은 내용들이 심의 의결됐다는 서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겠지만 그거 이상 결정적인 자료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안이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를 놓고는 지금 양쪽이 서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여했다는 양심 선언이 나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폭로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양심 선언인지 아닌지는 결국엔 후보님이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폭로가 나와도 그 평가를 놓고 또 공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서요. 폭로가 나올 리도 없고요. 당시에 그 일에 관여한 공무원 숫자 다 해봐야 몇십 명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의 기세를 보면 뭐 김대엽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인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약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걸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재산세 1주택자 특례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을 좀 상향 조정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대상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회 법 개정사항 아닐까요? 이게 서울시장의 권한이 맞습니까? 그건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드릴 사안이죠. 지금 주택가격이 서울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을 넘어서서 거의 실거래가로는 10억이 넘었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무리스럽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취임하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본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